화성시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화성군이었습니다. 2001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는 21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시로 승격된 이후 2010년 5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23년인 올해 100만 명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웃 특례시인 용인, 고양, 수원과 비교해도 인구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수도권의 유일한 특례시인 경남 창원이 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점을 고려하면 화성이 창원을 밀어내고 특례시 지위를 차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역시 최근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는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지방 소멸 시대에 화성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화성시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죠. 수치로 살펴볼까요? 총 11개 산업단지 내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만 30여 개, 중견기업 1000여 개, 중소기업 2만 6천여 개 등 총 2만 7,600여 개의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가 유입되면서 지역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있고 기아 오토랜드 화성도 있고 현대차 남양 연구소 등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뒷받침하는 또 협력체들이 계속 이제 화성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인구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한 지역 내 총생산이 81조 8천억 원, 지방세 수입도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60%가량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재정 자립도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동쪽엔 반도체와 남쪽엔 바이오, 서쪽엔 자동차까지 주요 업종이 집약돼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화성에 1조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고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죠. 기업이 많다 보니 일자리가 풍족해지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신도시 개발이 꼽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동탄 신도시인데요. 이곳의 인구만 약 40만 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약 40%에 달합니다. 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시인 만큼 주변 경관뿐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까지 골고루 갖춰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네, 가게들도 많고 이런 공원도 있어서 학교에서 뭐 체험학습 같은 거라던가 편하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사람들도 많고 좀 활기차고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GTX A 노선, 동탄 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개통되면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호재가 꽤 많더라고요. 동탄역 자체에 있는 호재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호재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미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오게 됐어요. 반석사 밑으로 가서 아주 저 산책하기도 좋고 한림대 성심병원, 대학병원도 있고 여기 그 상가 같은 데가 의료시설은 괜찮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 바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화성시는 되레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전국 평균인 44.6세보다 6살이라 낮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7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전입 인구도 강남을 제치고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 학교 21년 3월에 개교했는데 계속 전학생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학급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반도 되고 학급 증설도 되고 계속 그렇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기업 유치는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 소멸을 겪는 지자체의 수건 사업일 텐데요. 기업들은 왜 화성을 선택했을까요?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도권인데다 개발 가능한 부지 면적이 넓고 물류 이동이 원활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관계자는 화성에 입주한 이유와 관련해 인근 용인시 기흥 캠퍼스와 인접해 있어 시너지를 발생할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과 가깝고
각종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 있다며 특히 부품회사가 몰려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RT를 이용하는 것부터가 굉장한 좀 놀라운 변화였죠. 경기도권에서 뭐 전라도, 경상도권 가려면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네네. 이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단축이 됐고 그 라인을 이용을 하면서 GTX라는 노선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서울로 굉장히 이제 출퇴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삼성동까지 들어갈 때 한 20분이면 들어간다. 여기에서. 다만 급격한 성장은 일부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불균형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이 부족해 도심 교통난이 심각한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화성은 농촌, 어촌을 비롯해 지역별로 특징이 뚜렷한데도 각 권역의 업무를 담당할 구청이 없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균형발전 담당관을 신설을 했고 균형발전 현황을 조사를 하고 또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그 화성시 맞춤형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역 내부 순환 도로망은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해서 그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시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의 발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화성, 수원, 성남, 용인을 합치면 400만이에요. 부산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도시보다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도권 집중인지가 극명하게 보이는 사례가 그거죠. 그 비판적으로 봐야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수도권 도시들을 그냥 일개시로만 둘 것인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